M4도 아닌 430이 이게 가죽 감싸기 돼 있는 거 보면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저는. 오, 뒤에 윈드실드를 세우니까 확실히 바람이 덜 들이쳐요. 그러니까 연비는 2.0 터보 치고는 좀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약간 요즘 차가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옵션은 좀 많이 딸립니다. 7천만원 주고 새 차를 사기에는 조금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18년식 기준으로 한 4,500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나 불렀어? 안녕하세요, 윤주TV의 신윤재입니다. 오늘은 430i 컨버터블의 시승기입니다. 자, 외관은 뭐 M범퍼, M하고 유사한 범퍼가 달려있고 그릴은 이제 검정색, 그리고 교체가 된 차량이에요. 원래는 약간 은색이더라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캘리퍼가 M 캘리퍼가 들어가 있어요. 앞에 4P 그리고 뒤에 2P. 네, 디스크로터 사이즈도 틀리고 스펙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M3나 M4처럼 브레이크 성능이 아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이 차량에는 충분히 넉넉한 제동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 같은 경우는 이 차는 순정 머플러를 그대로 살린 상태에서 듀얼로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구조 변경이 필요 없게 작업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번호판은 제가 어저께 신형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외관은 뭐 많이들 보시는 그냥 3시리즈나 4시리즈 F바디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뭐 다른 시승기들도 많기 때문에 외관에 대해서는 딱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 보면 브라운색 시트 패키지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 차는 18년 9월에 등록한 차량인데요, 계기판을 보면은 그 당시의 차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캐너를 찍어봤더니 이 차가 2017년 후반에 만들어진 차더라고요. 아마 최초 구입했던 아마 오너분께서는 할인을 좀 많이 받고 구매 결정을 하셔가지고 18년 9월 달에 등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고차라는 얘기겠죠.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보면 뭐 이런 데가 가죽 감싸기로 돼 있고 괜찮습니다. 그냥 흔히 보는 뻔한 BMW의 실내 내장인데요, 428과 달라진 점이라면 이 대시보드가 가죽 감싸기가 됐습니다. 이 가죽 감싸기는 진짜 뭐 1억 넘는 고급차에서나 볼 수 있는 건데 428에서 430 넘어오면서 아마 상품성 개선을 위해서 적용이 된 것 같은데, 이쪽하고 이 아래쪽까지 다 가죽 감싸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고급스럽고 또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디오는 하만 카돈이 들어있는데 M4에도 아마 똑같은 오디오가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M4를 한 2년 정도 탔었거든요. 근데 그 차량에 비해서 음질이 되게 좋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M4 같은 경우는 배기음도 크고 또 타이어 그 접지 면적도 넓어요. 앞에 255mm, 뒤에 275mm 이렇다 보니까 노면 소음도 많이 올라오고 배기 소음도 커서 오디오를 많이 듣지 않기도 했지만 오디오에 대한 기대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음질이 되게 좋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음색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M 패키지다 보니까는 M 핸들, M4 핸들도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 이제 M1, M2 버튼이 있는 것만 조금 다르고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이 요즘 차들은 디지털로 되어 있고 이 차는 지금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죠. 2019년형부터 계기판이 디지털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동그란 부분 양쪽이 디지털로 표시가 돼가지고 밤낮으로 색깔도 조금씩 바뀌고 그렇더라고요. 엔진 스타트 스탑 버튼이 원래 검정색인데 빨간색으로 소소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USB 포트는 여기 하나 있고 센터 콘솔 안쪽 이쪽에 하나 있고 두 개가 있어서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차 키는 그냥 우리가 흔히 보던 그 BMW 키입니다. 가운데 이제 차로 경고 표시가 있어요. 이쪽 거는 이제 전방 추돌, 이쪽 건 차로 유지 경고. 요즘 국산차들, 요즘이 아니라 2017년도 차들부터 그랬죠. 2017년도
그 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차들은 차로 유지 보조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핸들이 자동으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차를 이탈하지 않게 움직여주는데, 이 차는 경고 표시만 있지 핸들이 차를 잡아주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 뭐 이게 필요한 기능인가 싶더라고요. 전체적인 실내는 좁지 않습니다. 좁지 않고 충분히 4명이 타기에 알맞은 사이즈고요. 앞좌석은 그냥 뭐 아반떼나 소나타의 그 중간 정도? 에어스카프라고 해서 따뜻한 바람이 이제 목 쪽으로 나오는 그 풍량을 조정하는 스위치고요. 요 스위치가 땡기면은 탑이 열리고 누르면은 탑이 닫히는 오픈 클로우즈 스위치입니다. 센터 콘솔 쪽에 있는 버튼들은 이제 기어 노브하고 파킹 센서, 카메라, 그리고 주행 모드 선택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DSC 오프 버튼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에코 한번 눌러볼게요. 네, 에코 프로,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네, 이렇게 4가지 모드를 제공하는데, 이걸 눌렀을 때 뭐 엔진에 힘이 더 나오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이렇게 에코 쪽으로 가면 이제 악셀 반응이 약간 더뎌지고요. 그리고 이제 컴포트에서 스포츠로 갈수록 이제 악셀 반응이 조금 빨라지면서 변속 시에 이제 RPM을 좀 더 높게 씁니다. 컴포트에서는 1500rpm 정도에서 기어가 변경된다고 하면, 스포츠 모드에서는 뭐 한 2000rpm,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좀 더 고RPM까지 올라간 다음에 변속이 되니까 엔진 힘을, 마력수를 좀 충분히 끌어내서 쓰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포츠 구성하기 들어가 보면 눌러도 뭐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EDC 서스펜션이 아니에요. 감지력 조절 서스펜션도 아니고, 뭐 구동장치에서 변속 타이밍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왜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게 왜 여기 왜 들어가지? M4는 이제 서스펜션도 이제 하드, 소프트, 뭐 미디엄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구동장치나 이제 변속 타이밍 같은 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들어와도 아무것도 못 바꾸네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차가 요즘 국산차, 그러니까 한 3년 전부터 나온 국산차들에 비하면 옵션이 너무 딸려요. 이렇게 보통 거울에 여기 이렇게 불 들어오면서 뒤쪽에 차가 따라오면, 측방에 차가 따라오면은 경고를 해주는 그런 부분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차로 유지 보조도 안 되고, 뭐 딱히 그 2개의 옵션이 어떻게 보면 되게 편리한 기능인데, 편리하고 또 이제 안전에 관련된 기능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요즘 차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옵션은 좀 많이 딸립니다. 가격이 7천만원 중반 수준이고, 그런 걸 감안해 본다면 지금 사시면 안 될 것 같고, BMW들이 지금 전부 다 G바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5 시리즈가 제일 먼저 G30으로 넘어갔고, 그렇게 G바디로 넘어간 차들은 우리나라 요즘 국산차에 있는 웬만한 기능들이 다 돼요. 반자율 주행 같은 그런 차로를 유지하는 기능이라든지,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되는데, 이 차는 아직은 그게 안 되니까 신형 4 시리즈가 출시가 됐고, 그게 컨버터블로 나오려면 언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차부터는 지금 들어간 옵션이 다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안 팔리겠죠. 뒷자리에 탑승할 때는 이쪽 뒤에 레버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의자가 이제 이렇게 앞으로 제껴집니다. 이건 조수석도 마찬가지고요. 의자를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스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조수석에서 보면 이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스위치는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이쪽에 있어야지, 운전석에서 조수석 시트가 좀 위치가 안 맞으면 조정을 할 수 있을 텐데, 이쪽에만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뒷자리는 폴딩이 됩니다. 폴딩이 되고, 또 보통은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제끼면 팔바지 역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팔바지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부직포로 마감이 되어 있고, 그냥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빠져가지고 양쪽을 이렇게 제끼면, 네, 의자가 이제 이렇게 제껴지고, 이건 이제 순정으로 제공하는 바람막이에요. 네, 오픈을 하고 다닐 때 안으로 바람이 많이 들이치지 말라고 중간에 설치해 갖고 쓸 수 있는 이제 바람막이고요. 이렇게 이걸 빼서 보면, 제가 좀 트렁크 뚜껑을
열어놔서 그런데 긴 짐도 이렇게 실을 수가 있습니다. 안쪽까지 이렇게 쑥 트렁크하고 연결해 가지고. 나 불렀어? 뒤에서도 이렇게 칸막이가 열렸다 닫혔다 해요. 이렇게 트렁크를 보면 오픈을 하려면 이게 이렇게 내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열려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은 오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도 구조물이 내려와서 안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쪽에 짐을 놔두면 또 오픈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져 있고 여기하고 이 양쪽 이쪽 빈 공간에 짐이 아무것도 없어야만 정상적으로 오픈이 됩니다. 이 버튼은 차량이 오픈되어 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적잠이 올라와요. 이게 내려와 있으면은 물건을 이렇게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 올리고 이렇게 올린 다음에 박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꺼내고 다시 내려놓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럼플렛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잭이라든지 타이어 보스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니시다가 펑크가 나면 아마 크게 애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탑의 오픈이나 클로즈는 리모컨으로도 가능합니다. 시동 여부와 관계없이 리모컨으로 오픈을 했다가 또 닫았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순정 윈드가드를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크릴로 사제로 달아 놓은 게 있는데 순정은 제가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순정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윈드가드 설치가 끝난 겁니다. 순정 윈드가드 설치된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바람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한번 또 주행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주행할 때는 실내로 어느 정도 바람이 들어오고요. 창문을 내리면 바람도 훨씬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 노면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창문을 열었을 때하고 닫았을 때하고는 되게 이 시끄러운 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개인 프라이버시 부분도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창문으로 올리고 있으면은 좀 더 아무리 오픈을 한다 하더라도 유리가 있으니까 천장은 원래 좀 덜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창문이 올라가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그냥 일반 차를 타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부담이 좀 확 줄죠. 근데 시내 같은 데서는 이제 창문까지 내리고 있으면 뭐 쳐다보시는 분들도 옆차에서 또 많이 쳐다보고 신호대기 정차 같은 거 해 있을 때 좀 시선이 약간 느껴지죠. 오, 뒤에 윈드실드를 세우니까 확실히 바람이 덜 들이쳐요. 창문을 앞뒤를 다 내리면 윈드실드가 있어도 바람이 들어오는 양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창문을 올리면 확실히 바람 들어오는 양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이 탑은 지금처럼 주행 중에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순정 상태의 경우에서는 20km 미만, 그리고 오픈 모듈이라는 뭐 모듈을 달면 40km 미만 상태에서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지금 닫아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열고 닫는 거는 가능하다면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좋아요. 강풍이 불거나 이제 이럴 때는 열고 닫다가 좀 운이 없으면은 이 탑이 데미지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임 같은 게 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그냥 멈춰 있는 상태에서 열고 닫고, 뭐 비가 갑자기 쏟아진다든지 아니면 차를 세우기가 정말 상황이 안 좋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면 정차하시고 뭐 오픈하고 닫고 열고 닫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한테 이 BMW가 이제 세 번째 BMW입니다. 2011년식 520D를 1년 정도 운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5년식 M4를 2년 정도 운행했었어요. 두 번 다 이제 중고차로 구매를 했었고, 희한하게 또 2차도 또 제가 중고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46살이에요. 24살 때 처음으로 이제 제가 돈 벌어가지고 제 명의로 차를 샀었죠. 엑센트 중고. 그때 당시에 새 차 값이 500 몇십만원, 뭐 600만원 이 정도 됐었고, 제가 산 차가 한 3년 된 차 300만원에 샀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한 30대 정도를 바꿔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취등록세랑 뭐 이런 거 자동차 관련 세금으로 돈 엄청 많이 낸 것 같습니다. 세금 많이 냈습니다. 제가 이 차를 가져오기 전에 일본차 MX5 3세대 모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오토차하고 2.0이었는데 자동차를 좋아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제가 지금 되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출력이 높은 차, 빠른 차, 잘 달리는 차,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차를 갖고 와도 또 더 출력이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 어떤 튜닝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건지 이제는 막 빨리 달리고 이런 거에 사실상 별로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작년까지 제가 자동차 경기를 근 20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 작년에 제가 마지막 경기 할 때 되게 운 좋게 또 우승을 했는데, 그날 제 뒤에 4등 5등 차가 사고가 나면서 사고가 좀 크게 났어요. 그래서 M4 BMW M4 경기였었는데, 그때 사고가 나면서 그 뒤에 차 2대가 폐차를 했거든요. 그거를 딱 그때 보는 순간, 와, 저 둘 중에 하나가 나였다면 몸도 이제 막 갈비뼈 같은 거 막 부러지고 막 그래갖고 그 두 분 다 회복하는데 엄청 고생했고, 지금도 후유증이 아마 심각할 거예요. 저도 자동차 경기를 뭐 오랫동안 하면서 사고도 여러 번 나고 뭐 그래가지고 좀 뭐 목도 안 좋고 막 허리도 안 좋고 되게 안 좋은 부분, 몸에 안 좋은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한번 사고가 좀 세게 나면 30대 때는 그래도 좀 빨리 회복이 됐었던 것 같은데, 40대 때는 그게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가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엄청 몸이 고통스럽고 일하는데도 지장이 많이 오고, 어쨌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몸이 아파지면은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같이 되게 심각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지금은 빨리 달리는 차, 막 고성능의 스포츠카 이런 거보다는 잔잔한 자동차, 뭐 내가 어떤 사용을 하려고 하는 목적에 부합하면서 감성적으로 좀 더 이제 예뻐 보이고, 그리고 뭐 이런 촉감이라든지 사용감 자체가 좀 좋은 것들, 이런 쪽으로 약간씩 변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차를 고르게 된 것 중에 또 큰 이유는 하드탑의 4인승. 이게 제가 소프트탑도 갖고 있어보고 하드탑도 갖고 있어보고 그랬는데, 하드탑은 일반 자동차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소프트탑은 안에가 약간 눅눅해요. 좀 습기가 있다 그러나? 이걸 아무리 맑은 날 이렇게 오픈을 해가지고 바짝 말려놓고 이래도 시간이 지나면 약간 눅눅한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차 문을 딱 열고 딱 타면 이런 쾌적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좀 습하고 안 좋은 그런 느낌, 그리고 냄새도 약간 그런 꿉꿉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저는 오픈카를 살 때 소프트탑을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 주변이라든지 이제 가끔 보면,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시내 뭐 이런 번화가 같은데 길거리에 차를 잘못 세워놓으면 이 담배빵 막는 경우가 있어요. 칼 같은 거로 이제 찢기는 경우, 그리고 이제 좀 예리한 물건으로 이제 이렇게, 그거는 뭐 차 외관이 끓기는 거랑 똑같은데, 이제 그렇게 찢겼을 때 차 외관은 그렇게 도장할 수 있지만 소프트탑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것도 뭐 보수하려면 하겠죠, 꼬매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 너무 보기 안 좋으니까 갈아야 되는데, 소프트탑 교환 비용도 생각보다 되게 비싸요. 보통 다 몇백만원 가니까. 그리고 이 소프트탑도 바깥쪽이 약간 레자 재질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캔버스 재질이죠. 좀 약간 두꺼운 방수천.
근데 거기에 또 생각보다 되게 먼지가 엄청 많이 껴요. 그래서 황사 같은 거 있을 때 차 밖에 잘못 세워놓으면 또 작살납니다. 그거 세차하려고 그러면 또 한참 해야 돼요. 그리고 발수 코팅 좀 해놔야지 물이 이제 캔버스 쪽에 물이 많이 안 먹기 때문에 건조도 편리하고, 소프트탑은 조금 관리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프트탑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드탑이 좀 더 낫고요. 그리고 소프트탑은 오픈을 하지 않아도 풍절음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뭐 고속도로 같은 데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쭉 타고 가면요, 귀가 막 멍멍해요. 막 멍멍해 갖고 타고 내려도 한동안 약간 이렇게 막 바람 소리가 계속 나는 것처럼 그렇게 좀 되게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가지고 장거리 운행할 때는 좀 불편한데, 하드탑은 또 그렇지가 않죠. 닫으면은 일반 승용차에 비하면 정숙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소프트탑에 비하면 정말 조용하고 좋습니다. 이제 2인승이냐 4인승이냐, 2인승 로드스터들은 차량 성능은 되게 높은 반면에 뭐 가방, 좀 큰 여행 가방 같은 거 하나를 제대로 못 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4인승은 트렁크가 좁아도 뒷자리에 놓으면 되고, 또 사람도 2명만 타는 게 아니라 3명도 탈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4명도 탈 수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은 확실히 또 편리하고 장점이 되겠죠. 2인승 로드스터 같은 경우는 이 뒤쪽이 바로 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피곤해서 좀 쉴 때, 아니면 뭐 친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좀 내가 기다려야 될 때 몸이 피곤하면 이렇게 좀 의자를 이렇게 뒤로 좀 제껴 가지고 쉬고 싶은데 의자를 높이지를 못해 갖고 이렇게 좀 피곤하다, 좀 쉬고 싶을 때 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좀 되게 불편했었어요. 그리고 이 오픈카는 천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디귿자로 돼 있는, 디귿자로 돼 있는 철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도로를 운행할 때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게 뭐 벨지안로라고 그래서 되게 울퉁불퉁한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데 갈 때, 그리고 좀 이렇게 딱 끊어져 있는 요철을 밟을 때 바퀴 쪽에서 올라오는 진동이 일반 이렇게 A필러가 있는 그냥 일반적인 승용차하고는 이 서스펜션에서 오는 진동 느낌이 되게 다릅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 불쾌하고, 더군다나 이 차 같은 경우는 또 출고 시에 럼플렛 타이어가 껴 있어서 타이어가 딱딱하다 보니까 그 진동이 좀 더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차 출고해가지고 럼플렛 느낌이 싫어가지고 일반 타이어로 바꾸시는 분들도 많죠. 430i 그러면 왠지 3000cc일 것 같잖아요. 사람들도 야 이거 3000cc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2.0 터보입니다. 1998cc 터보 엔진이고 250마력이에요 그래서 출력이 약간 애매합니다. 안 나가는 건 아닌데 또 잘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달리는 차라고 보기에는 좀 성향 자체가 애매모호합니다. 만약에 오픈카인데 달리고 싶다 그러면 로드스터로 가든지, 뭐 G4 요즘에 나오는 거는 40i 3000cc 터보, 그리고 아니면 그 전 모델 F89 모델 같은 경우는 35i, 그 차도 3000cc 터보. 그런 차들은 보통 300마력 넘으니까 차체도 작고 순발력도 좋고 아마 엄청 잘 나가죠, 그런 차들은. 아니면 뭐 포르쉐도 있고, 뭐 이런 차에서 잘 나가고 싶다 그러면은 벤츠 AMG 시리즈나 뭐 M4 컨버터블, 아니면 포드 머스탱 5.0 컨버터블, 뭐 이런 차인데 430i하고 비슷한 가격 중에서 잘 나가고 4인승이면 머스탱 컨버터블 밖에 없죠. 다른 뭐 까브리올레 막 이런 건 훨씬 비싸고, AMG 이런 건 너무 비싸고, M4도 가격이 이 차랑 거의 5천만원 차이 나니까 완전 넘사벽이죠. 여러가지 부분을 감안했을 때 펀카로도 쓰고 그냥 일상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차가 430i 컨버터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는 전체적으로 이 핸들의 이제 무게감이라든지 이 서스펜션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량 중량 대비해서는 좀 가볍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코너링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고, 이 뭐 스포츠카가 아니니까 많은 걸 기대하기는 힘든데 전체적인 느낌에서는 되게 괜찮아요. 괜찮고, 연비는 보통 한
제가 출퇴근이 한 편도 12km 정도 되고 차가 거의 안 막히고 신호등도 한 보통 평균적으로 2개 아니면 3개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차가 한 10km 조금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연비는 2.0 터보 치고는 좀 안 나오는 거죠. 시내에서는 보통 한 7km 정도 나오는 것 같고 7km, 8km 이 정도 나오고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하면 한 12, 13km? 전체적으로 평가해보자면 저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되게 잘 맞는 차를 구입하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좋고요. 저는 BMW 디자인이 되게 식상하다 이렇게 여태까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M4도 아닌 430이 이게 가죽 감싸기 돼 있는 거 보면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저는 제가 왜 이거를 되게 마음에 들어 하냐면 제가 저한테는 꿈의 차가 포르쉐거든요. 근데 포르쉐에는 거의 다 이렇게 다 여기 가죽 감싸기 돼 있어요, 대시보드가. 그래갖고 와 정말 럭셔리하고 좋다, 꼭 한번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차가 이렇게 돼 있는 건 생각도 못 했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 M4는 이런 데가 카본으로 돼 있어갖고 좀 더 이쁜 감도 있긴 한데 뭐 이것도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차 인테리어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좀 힐링이 많이 됩니다. 이 차 정말 잘 산 것 같아요. 중고차 시세는 18년식 기준으로 한 4,500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계기판이 신형으로 들어가는 2019년식은 5천 쪽으로 가는 것 같고, 뭐 18년식 중에서도 좀 더 앞쪽에 있는, 그러니까 1, 2, 3, 4, 5월 뭐 이 앞쪽에 있으면서 주행거리가 이제 좀 긴 차들은 가격이 이제 좀 더 낮고, 그리고 또 이 430i가 이 차량 특성상 오너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꾸며 놓잖아요. 그리고 뭐 꾸민 거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조금씩 나는 것 같긴 한데 한 4,500에서 한 5,000 정도, 그 정도 보면 되고, 저도 이제 뭐 그렇게 그 정도 가격에서 샀고요. 7천만원 주고 이거 새 차 사라 그러면 그건 글쎄요예요. 이게 지금 2년 만에 감가가 거의 한 2천만원 이상 되고 있는 차인데, 사실 이 F바디 끝물이지 않습니까? 4시리즈도 이제 G바디로 넘어가니까 G바디 컨버터블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차를 7천만원 주고 새 차를 사기에는 조금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430i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이 차량 영상에는 중고차 구매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